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선유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지금 브라질로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브라질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 사고 예방 활동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브라질 현지에 임시 영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모파 이 시간에는 브라질을 찾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외교부 이명렬 재외동포 영사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내일이면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요. 평소 그렇습니다. 축구 즐겨 보십니까? 예,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들 다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평소에 프리미어 리그나 K리그 경기까지 챙겨볼 정도로 아주 광팬은 아닙니다만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 경기들은 가급적 빼놓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네, 저도 평소에 축구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빨간색 옷들을 유난히 많이 준비할 정도로 이번 응원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 국장님 이번 월드컵은 어느 나라의 우승을 예상하세요? 주로 보면 이제 브라질의 펠레가 네. 많이 예측을 하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나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은 합니다만 대부분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나라가
우승할까 사실 예측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최국인 브라질이 가능성이 높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강국이고 네. 또 지난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도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유럽에서는 또 독일 팀의 우승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월드컵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 유럽 지역에서 월드컵이 열리면 유럽 팀들이 우승하고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경기가 열리면 중남미 팀이 우승하고 한다는 그런 소위 징크스나 뭐 공식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만요. 최근에 와서는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축구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아무래도 중남미 팀 브라질의 우승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여러 나라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뭐 우승을 어느 나라에서 할까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과연 몇 승까지 갈 것인가? 사상 첫 원정 8강 갈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축구 팬으로서 우리 팀이 16강을 넘어서 8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에 평가전 때 성적은 안 좋았지만은 네. 이제 실제 경기가 예선전이 시작이 되면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최소한 1승 2무 이상 거둬서 16강 진출하고 8강까지도 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국민이나 네. 그 축구 팬으로서의 이제 기망 내지 기대고요. 실제 오늘 이제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경기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브라질에 계시게 되면 네. 또 현지 치안 상황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시죠. 됩니다. 예.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고요. 온 국민이 응원의 힘을 브라질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의 안전 여행 그리고 브라질의 영사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브라질 하면 국토 대부분이 그 적도 아래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기후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었는데 네. 현재 날씨 어떤가요? 현재 브라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남반구 지역에서 겨울이고 브라질은 또 고원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팀의 경기가 열리는 도시가 이제 세 군데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꾸이아바라는 도시, 네. 그리고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도시, 그다음에 상파울로는 많이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도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대부분 기온이 뭐 10도에서 20도 사이일 정도로 이제 좀 선선한 편이고 특히 우리 그 알제리전이 열리는 그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그 벨기에전이 열리는 상파울로 지역은 최저 기온이 한 10도 이하까지도 내려갑니다. 네. 브라질로 봐서는 상당히 낮은 기온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브라질은 뭐 삼바의 정열의 나라에서 네. 더울 것으로 생각하고 또 크게 춥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온이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실 때 좀 긴팔, 긴 바지 같은 방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삼바의 나라라 더울 것이다 예상을 가능할 수도 있을 만큼 먼 나라입니다. 또 방문한 분이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자 그렇습니다. 발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자는
다행히 한국하고 브라질은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이 돼 있습니다. 네. 사측 면제 협정 체결한 것이 꽤 됐습니다. 2012년이니까 이제 12년 정도 됐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비자 사증 없이 브라질에 90일간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은 없는데 다만 이제 브라질을 가실 때 이제 직항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 네.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또 미국 그 경유할 때 이 입국 절차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다행히 또 미국하고도 그 사증 면제가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가입돼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미국 비자도 받지 않고 다녀오실 수는 있는데 대신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ESTA라고 네. 간단히 미국 내 이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스타라고 합니다. 네. ESTA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미국 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EST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 확인을 하고 출발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방문 전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방 접종이 필요한가요? 브라질이 사실 그 열대 지방입니다. 아열대 네. 아마존 지역은 또 여름에 아주 기온이 후덥지근하다고 높게 올라가는 하던데요. 곳이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풍토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댕기열이라는 그런 풍토병도 있고 또 그 옐로우 피버라는 황열병도 또 많이 퍼져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이외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라리아나 또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지만 홍역 네. 같은 질병들도 여전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고정된 풍토병이라기보다 해외에서 이제 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섞이면서 퍼지게 되는 네. 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서 상당히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댕기열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만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황열병은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중남미 지역 더운 지역을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되고요. 예. 네, 그래서 황열병은 반드시 접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말라리아 경우는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데요. 말라리아 그 약을 현재 드셔야 되는데 요 약은 상당히 그 일주일에 한 알씩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행 기간이 짧다고 하면 일주일 이내라고 하면 한 알 정도, 몇 알 정도 네네. 드시면 되는 건데 뭐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되면 또 오래 복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브라질 방문하시기 일주일 전에는 황열병 예방 주사를 이제 맞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황열병 예방 주사는 질병관리 보건복지부 산하의 네네. 질병관리본부나 또 각 보건소, 병원에서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두 번째 우리 알제리전이 열리는 꾸이아바는 네네. 모기가 많습니다. 아, 여기가 그렇군요. 그 습한 지대가 되고 예. 해서 모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두 번째 경기를 보러 꾸이아바를 가실 때는 네. 반드시 맞고 가셔야 됩니다.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모기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기온 차가 심하고 예. 또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적응하는 네. 모기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 지역에 가실 때는 반드시 네. 그 황열병도 주의를 하시고 또 말라리아도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 모기 스프레이 같은 네, 퇴치제도 많죠. 예. 그 뿌리고 다니시고 뭐 가급적 긴 소매 입으셔서 네. 모기에 안 물리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브라질 현지의 교통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가실 텐데 한국 면허증 아니면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도 브라질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또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1년간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브라질 경우에는 이제 더 편리하게 된 것은 우리 운전 면허증도 통용이 됩니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180일, 6개월 이하 동안에 체류하시게 되면은요,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운전 면허증을 쓰시려면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이제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로 만든 그 번역문을 네. 이제 같이 소지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번역문은 그 포르투갈어 번역문을 우리 대사관이나 중용사관 가셔서 그 영사 확인, 사서 네. 인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우리 공관에 이 확인을 받으시면 확인 도장을 이제 네. 찍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식 번역문으로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어 번역문과 우리 이 운전면허증 네.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6개월 동안 운전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일단 출입국 심사할 때 괜히 떨리는 게 있거든요. 네. 브라질 출입국 심사할 때 주의할 점이 혹시 있나요? 브라질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층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만 네. 어느 나라나 맞다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경우에도 입국하실 때 입국 심사관이 이제 그 입국 그 서류, 입국 카드에 도장을 찍고 이제 체류 기간을 적어주고 그 입국 카드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찢어서 분리해서 입국하시는 분들께 이제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를 여권과 함께 붙여서 가지고 계시다가 출국할 때 다시 입국심사관한테 내고 오시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카드를 잃어버리면은 좀 이제 일이 번거롭게 네, 됩니다. 그렇죠. 다시 브라질의 이제 이민국이나 그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이제 그 서류 분실 신고를 하고 또 받으셔야 되는 네.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입출국에 관한 자료나 서류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과 꼭 함께 가지고 소지를 있습니다. 하시면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뉴스를 보면 이 브라질의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월드컵이 코앞인데 브라질 내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선 아직도 월드컵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월드컵 기간에 폭동과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상파울루 김재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월드컵이 임박했는데도 시위가 계속되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월드컵 기간에 벌어지는 폭동이나 소요 사태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격 폭력 시위 참가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Não admitiremos mesmo que haja qualquer tipo de baderna tentando impedir que as pessoas assistam à Copa do Mundo. 호세프 대통령은 월드컵 본선 경기가 열리는 12개 도시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군과 경찰, 소방대 등 15만 7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Oferecia a eles o apoio das Forças Armadas, da Polícia Federal, da Polícia Rodoviária Federal. 브라질에서는 최근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블랙블록이라는 단체가 상파울루주의 대형 범죄 조직과 결탁해 월드컵을 대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무장관은 과격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와 범죄 조직이 연계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연합뉴스 김재순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데요. 월드컵 기간 중에 화면을 보니까 뭐 군인들이 있고 좀 삼엄해 보입니다. 이렇게 큰 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뭐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브라질은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이 뭐 치안이라든지 정치가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늘 이런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이번에 월드컵을 앞두고도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사회복지나 이제 이런 교육 같은 아주 긴급한 그리고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소위 이런 큰 시설물 같은 것도 보수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시설도 건설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이제 월드컵 같은 이 스포츠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네. 이렇게 예산을 소위 뭐 낭비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이제 법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라질에서 한 50개 정도 도시에서 한 2만 명 이상의 그 시민들, 시민단체, NGO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간접 자본과 그 사회복지, 교육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월드컵 같은 그런 이제 스포츠나 이런 소모성 행사에는 돈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뭐 그런 주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월드컵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이제 이 브라질 사회에 내재한 그런 문제점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네. 이제 분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네. 또 월드컵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자,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는 도시가 새 도시라고 해주셨어요. 네. 상파울루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친숙한 도시인데 그 외 꾸이아바, 포르토 알레그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역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상당히 생소한 도시들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번 월드컵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그 브라질의 이제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예. 브라질리아입니다. 네. 브라질리아는 상파울루라고 할 뻔했어요. 네. 브라질 수도인 브라질리아는 브라질 국토를 놓고 보면 거의 중간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동쪽이긴 합니다만은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중간으로 보신다면 브라질리아를 중간으로 보신다면은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 꾸이아바는 그 브라질리아로부터 지도상 왼쪽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쪽으로 한 1,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차량으로 한 15시간 걸린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 포르투 알레그레는 이제 브라질리아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2,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상당히 이제 이 브라질리아로부터 제일 먼 도시인데요. 자동차로 한 28시간 정도 걸린 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상파울루는 네네. 우리 팀의 세 번째 경기가 네. 열리는 곳인데 여기는 브라질리아에서 남쪽으로 정남쪽으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네. 있습니다. 자동차로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지역은 이제 이 세 도시 중에서 이제 브라질리아에선 제일 가깝고 우리 교민들, 동포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네. 세 도시의 위치를 지금 지도를 보면서 쭉 살펴봤는데요. 러시아와 경기가 열리는 꾸이아바의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살인 건수가 45%, 또 강도 범죄율이 40% 각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두 도시의 치안 상황도 걱정이 되고 이 세 도시의 치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세 도시들도 역시 대단히 주의하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 브라질이 전반적으로 치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는 사실 이런
월드컵 같은 축제가 지구인의 축제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은 기쁜데 네. 이제 브라질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가시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브라질 하면은 이제 이 정열적이고 화려한 이 문화와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네. 이제 그런 나라로 이제 삼바의 나라로 예,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많이 예. 알려져 있고 가면 즐거운 일이 많고 신기한 것도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나라의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인식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다가 이제 강도나 강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보시거나 직접 이제 당하시게 될까봐 당황스럽죠. 그게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이아바뿐만 아니라 브라질 전역이 사실 이런 강도나 살인 사건 같은 강력 사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외교부에서는 브라질 전체를 이제 여행 경보 단계 1단계 여행 유의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실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그 준비를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실제로 가셔서 그 행동이나 활동도 각별히 유의해서 하시도록 네. 하는 이제 하도록 권고드리는 경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현지의 그 강력범죄 현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 제일 이제 무서운 게 그 살인 사건, 비살 사건인데 네. 작년도만 해도 전 세계 그 비살 사건, 살인 사건의 한 11% 정도가 브라질에서 일어났다고 할 만큼 사실 이런 총기 살인이나 강도 살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 브라질을 방문하시는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관광으로 가시는 네. 우리 국민들께도 각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일단 이 가급적 가시면 어디 다니실 때 너무 행동 반경을 넓히지 마시고요. 가급적 안전한 곳을 네. 다니도록 하시고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니실 때 각별히 주변을 좀 경계하면서 주의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네. 총기 강도도 있겠지만 또 날치기 예. 강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듯이 뭐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로 그냥 날치기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밤에 네. 예, 야간에는 다니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뭐 해외 대도시의 대부분의 경우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브라질의 대도시들 또 역시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곳을 여행하실 때는 각별히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현지의 상황이 이런 만큼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건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용카드나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분실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되겠죠. 이제 강도를 당하는 네. 게 있고 이제 분실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제 분실은 이제 주의하시면 되니까 네. 사실 일단 발생 빈도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강도를 당했을 때가 이제 가장 네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브라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기 소유가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강도라도 다 총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반항해도 총을 겨누거나 그냥 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위협을 받게 되면
반항하지 마시고 일단 그 순순히 이제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이제 생명을 지키는 그렇죠. 그게 지름길입니다. 현명한 일일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강도를 당하게 되시면은요, 이 사실을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설치하게 되는 임시 영사사무소나 우리 공관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공관에서는 현지 경찰과 협조를 해서 경찰에 이제 신고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유의 사항들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강도 이외에 이제 소지품이나 특히 여권 네. 분실하셨을 때 가장 난감해지는데요. 여권을 그냥 신용카드 같은 걸 도난당하시거나 분실하게 되면은 우선 물론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만은 당장 급한 것이 이제 그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예, 또 출국을 못 하시게 네. 되니까요. 그 점은 저희 임시영사사무소나 공관으로 오시면은 도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 경우 분실하시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 여권, 여행 증명서를 영사사무소나 공관에서 발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신용카드 잃어버리시면 물론 이제 카드 회사에 전화하셔서 정지시키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당장 현금이 부족하면은 역시 영사사무소나 공관에서 그 신속 해외 송금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공관에서 일단 필요한 만큼의 이제 비상금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본국에 있는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공관으로 송금해 주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네. 비상금을 확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현지 당국에 체포 구금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사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나라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존중하시는 네. 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그 현지 사법당국 경찰이나 이제 검찰의 그 절차에 따라 주시고요. 이 대신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영사사무소나 공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부당한 그 사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단속에 따른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현지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단속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드리고 네. 그런 절차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공관 먼저 알리시고 그 이후에 또 가족들께도 알리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브라질 현재 교통 상황이 참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당하거나 사망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그럴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조치를 급하게 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경찰에 알리시고요. 현장의 교통사고 경우는 경찰을 알려서 이 보호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임시 영사사무소나 우리 공관에 연락을 주시면은요 이 경찰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데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찰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요, 바로 우리 형사사무소나 공관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현지 경찰서에 연락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또 출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 경우에 반드시 브라질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제 지켜야 되는 네. 요령은 일단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를 좀 확보를 하시고 네.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해서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해두시는 게 역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 가족들에게 일단 연락을 하셔서 이제 안전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또 영사사무소 공관에 연락을 주시도록 하면은 저희 담당 영사와 관계 직원들이 또 가서 주력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사망 사고가 생길 경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네.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요, 이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영사사무소와 공관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곧바로 그 영사조력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망 사고 경우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사고보다 복잡합니다. 네. 뭐 시신을 운구한다든지 이제 사망 진단을 받는다든지 하는 네네. 법적 절차가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 브라질을 포함한 각 제외 공관에도 다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네. 따라서 바로바로 그 효율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안 생겨야죠. 그렇죠. 예. 어느 나라를 가든 대한민국을 작은 대한민국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해외를 여행할 때는 그 해당 국가의 법률 그리고 관습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스로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안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월드컵의 응원 열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아주 뜨겁습니다. 브라질 현지에도 축구 팬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방문을 하셨는지요? 상당히 이번에 많이 가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월드컵 직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서 이 국민 전체가 사실 침울한 네. 그 분위기에 쌓여 있었고 그 사고가 지금 완전히 이제 수습되지 않은 시점에 또 월드컵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월드컵의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외교부에서는 그래서 월드컵 열기가 예년 같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서 네. 응원단 수도 많이 좀 축소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예상보다는 많은 분들이 브라질에 가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축제는 축제로서 또 스포츠는 스포츠로서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도시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네. 그 도시마다 이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국 분들이 한 1,000명에서 최대 5,000명까지 네. 방문하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구입한 분들 현황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표를 보시면은 예. 아시겠지만은 우리 러시아전이 열리는 구이아바 쪽에서는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500명 이상 그렇네요. 가실 거고요. 네네. 알제리전이 열리는 포르투 알레그레는 더 많습니다. 1,500명에서 최대 한 4,000명 이상이 가시는 거고 마지막 이제 아마 16강을 결정짓는 경기가 될 텐데요. 그렇겠죠. 예, 그 상파울로의 벨기에전은 최대한 5,000명 이상 네네. 가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브라질을 방문하는 만큼 또 외교부에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그 이후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의식이 많이 깔려 있는 만큼 5월이었죠. 이 재외동포 영사 대사를 포함해서 현지 안전점검팀을 예. 파견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안전점검과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3월 사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4월에 계속 이제 그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뭐 붉은 악마 네. 그 응원팀까지 응원팀을 다 예. 포함해서 이 현지 안전점검회의를 여러 차례 가져왔습니다. 네. 이 국내적인 이제 조치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고 브라질 현지에서의 조치로서는 이제 현지 그 치안 당국하고도 각별하게 이제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동포 영사대사가 5월달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현지에서 그 브라질 당국 치안 당국하고 협조도 단단히 해놨고요. 그 세 도시에 영사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그 현지 점검도 했었고 또 우리 인원을 또 어느 정도 파견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무소를 운영할 것인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영사대사 가실 때 신속 대응팀도 함께 갔습니다. 네. 신속 대응팀은 이제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정말 가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뭐 어디 경기장에 테러가 났다 또는 경기장에 붕괴 사고가 났다 네. 했을 때 그 현지의 그 뭐 공관의 인력으로나 현지의 그 의료시설 또는 행정체계만 가지고 해결이 그렇죠. 당장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 네네. 신속대응팀이 들어가서 부상자들을 이제 바로 본국으로 데려오거나 현지에서 상황을 수습하는 네. 그런 이제 가상적인 훈련도 이제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네네. 그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 방안 이 훈련과 이제 대책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고요. 그럼요. 예. 우리 브라질을 방문하시는 우리 응원단 그리고 방문객들이 각별히 개인의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외교부가 우리 대표팀의 안전 지원도 맡게 되나요? 대표팀의 안전 지원은 외교부는 이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그 대표팀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는 이제 네. 문화체육부하고요.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호팀도 붙어서 네. 우리 축구 대표단이 이제 뭐 이동하고 연습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물심양면으로 그렇습니다. 응원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 월드컵 기간 중에 24시간 운영이 되죠. 임시영사사무소. 그렇습니다. 임시영사사무소라는 게 어떤 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임시영사사무소는 우리 공관이 없는 곳이나 또는 공관이 있더라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릴 때 좀 더 많은 제국민 보호 인력이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이런 스포츠 행사 외에도 다른 이제 큰 대형 행사가 있으면은 또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그 임시영사사무소에서는 가급적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 조력은 많이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자주 설치하기는 어렵고 예. 정말 이런 월드컵 같이 아. 큰 행사 그리고 이번 브라질과 같이 이제 수천 명의 우리 네네. 국민들이 일시에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얼마 전 소치나 런던에서도 임시영사사무소가 그렇습니다. 설치됐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데요. 소치 올림픽 때도 임시영사사무소 설치했었고 네. 그 베이징 월드컵 때도 네. 설치를 했었고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때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임시영사사무소에 직원들이 계실 텐데 그럼 외교부 직원들이 다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임시영사사무소에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네. 이제 경찰청, 특히 우리 경찰 인력들이 많이 네. 파견됩니다. 그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요. 경찰청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경우에는 현재 이제 풍토병도 많이 있고 또 그 의료 사고에 그 현지에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들 의료지원단도 같이 파견이 가시는군요.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부처와 기관의 이제 직원들이 영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즉시 대처할 수 네,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영사사무소는 우리 그 대표팀의 경기가 새 경기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경기가 열리는 당일에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사사무소는 그 경기 전날과 네. 경기일 그리고 경기 바로 다음 날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일간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요원들이 직원들이 가서 이제 사무소를 개소하고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 앞뒤로 좀 더 며칠 네. 더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군요. 공식적으로는 3일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으로 인해서 브라질을 방문하는 분들이 임시 영사사무소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뭐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요. 네네. 예, 안내를 해주실까요? 예, 여기 자막이 이제 나오면 네네. 좋겠습니다만은요. 그 꾸이아바의 임시 영사사무소는 이제 브라질 국가번호 55 61 9999의 2521입니다. 그리고 포르투 알레그레는 국가번호 55-11-9968-6217입니다. 네. 이 상파울로 임시영사사무소 번호는요. 네. 이 포르투 알레그레 임시영사사무소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임시영사사무소의 정확한 위치나 그 상세한 정보는 네. 이제 그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예, 예. 그 www.영사영사.go.kr 보시면은 상세히 안내가 돼 있고 네. 주 브라질 대사관 그리고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의 홈페이지를 보셔도 또 나와 있고 우리 그 스마트폰 앱에 네. 보시면은 해외 안전여행 정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앱을 다운 받으시면 그쪽을 통해서도 또 연결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외교부에서 이런 이 리플렛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월드컵. 당신 안전 안전 최고의 응원입니다. 아주 예. 기억에 남는 문구로 그렇네요. 예,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네네. 했는데 이 리플렛은 공항에서 각 항공사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네. 두고 가실 때 여기에도 우리 임시 영사사무소에 그 연락처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리플렛 반드시 하나 챙겨가시기 네, 바랍니다. 브라질 방문 중인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해외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사관, 영사 콜센터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번호가 따로 있죠? 네, 그 우리 대사관하고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는요. 네. 이 역시 리플렛에 안내가 돼 리플렛에도 있나요? 안내가 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번호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자, 두 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무료로 이제 전화를 거실 수 있는 전화번호가 그 800 해외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800-2100 0404 영사입니다. 영사. 예. 그리고 유료 번호는 822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국가번호하고 2죠. 예, 네. 서울 도시번호 822-3210 영사. 예. 번호를 외우시기 힘들다면 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뭐 그렇습니다. 요즘은 워낙들 활용을 잘 하시니까 네.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에 많이 찾아들 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그런 정보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네. 참 그 홈페이지 주소가 친근하네요. 안내를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예, 예. 그 총영사관 공관 홈페이지보다도 이렇게 이 정보를 집중해 놓은 홈페이지가 바로 이제 검색이나 기억하시기 편하기 네. 때문에요.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따봉 코리아인데요. 따봉이 네. 참 익숙하잖아요. 우리 예, 국민들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많이 아시는 이 따봉 코리아. 코리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웹 주소는 이제 그 포르투갈어로 따봉 TABOM 따봉 코리아 KOREA.co.br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에서 이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브라질 현지 상황과 우리 월드컵 경기 관련 정보 그리고 안전에 관한 정보도 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숙박이나 교통 정보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정보를 다 집약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봉 코리아 TABOM KOREA.co.br 네. 요즘은 기억하셨다가 검색어에 따봉 코리아 치면 아마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느 나라든 처음 방문을 하게 되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마침 또 피파에서 이 주간 매거진 더 피파 위클리를 통해서 이 브라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브라질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브라질에 대한 문화적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팁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국장님이 한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상당히 낙천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네.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 엄격하지 않은 거죠. 아니라 네, 철저하지 예. 철저하지 않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에게만 꼭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이제 분위기가 뭐 예스라고 네. 하면 반드시 꼭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스 이분들은 절대로 노라는 뭐 아니다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예스가 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스라고 그래서 반드시 예스라고 믿으시면은 좀 이제 실망하시거나 낭패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접어놓고 이제 그렇군요. 예, 대화를 하시거나 같이 관계를 유지하시면 될 겁니다. 예스가 꼭 예스가 아니라 maybe 뭐 이렇게 maybe 생각을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관계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예. 해주셨어요. 네. 자, 8가지 팁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낙천적이고 개방적이다 보니까 이 시간관념이 철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 약속을 했을 때 딱 정시에 나타나거나 뭐 일찍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이제 다른 이제 뭐 어떤 선진국들은 어떤 경우에 약속 시간보다 더 5분, 네. 10분 일찍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적도 있는데 네. 이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늦게 나타나서 기다리셔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마음 느긋하게 잡수시고 여기 늦을 수 있구나. 브라질이니까. 브라질이니까 생각하셔도 됩니다. 브라질 타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브라질 팁. 분들은 좀 안 좋으실 수도 싫어하실 수도 있나요? 세 번째 팁은 어떤 건가요? 예, 이 낙천적인 분들이 돼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껴안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터치를 한다든지 네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만나도 이렇게 그 동성끼리도 포옹하는 인사를 네. 하거든요. 그 이성 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서로 터치하면서 친근감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사실 조금 굉장히 낯설 수 있네요. 어색하고 낯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경우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브라질이구나 하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친근하다고 또 예,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네, 브라질의 문화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 어떤 겁니까? 역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브라질 사람들도 역시 이거는 좀 우리 줄서기 좀 싫어하는 문화 있거든요. 네. 소위 조금 바꿔 말하면 이제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나요?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네. 줄을 서는 것보다 네.
그냥 먼저 요령껏 빨리 이제 네. 가겠다, 뭐 다른 쪽으로 가겠다 네네. 그런 식의 이제 빨리 생각들을 가는 많이 걸 하는 선호하시는군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줄 서는 문화는 이렇게 많이 정착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줄 서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네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조금 어색하거나 당황하실 수 있지만은 이 현재 적응하고 화장실 계시는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낯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느 화장실을 가도 공중 화장실 가면 예. 일렬로 줄 서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낯설지 않게 미리 알고 가셔서 그렇습니다. 오해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팁 알려주시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먹는 얘기, 즐거운 얘기인데요. 네, 브라질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네. 슈아스코라고 이제 뭐 추라스코라고도 하는 건데요. 그 고기를 이제 마음대로 먹는 고기 뷔페입니다. 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브라질 식당들이 들어와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은요. 여기는 고기 뷔페이니만큼 이제 많이 드실 수가 있겠죠? 있는데 네. 고기는 또 금방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슈아스코 식당을 가시면은 너무 다른 거 드시지 말고 네. 좀 배를 비워서 가시고 거기서 많이 뷔페에서 많이 드시고 되게 이 고기 중에서 맛있는 고기가 좀 나중에 이렇게 서브가 됩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래서 미리 나오는 거 다 드시지 마시고 예, 조금씩 조금씩.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아, 현지 여행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자, 브라질에 대한 문화적인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팁. 자, 6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좀 이 안전하고 관련해서 네.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제 브라질 도로에서는 일단 큰 차가 우선입니다. 아. 브라질은 아직도 그 자동차가 좀 우선인데다가 네. 이제 이 양보하는 문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보행자 배려를 잘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좀 우선이고 차량 중에서도 작은 차보다 큰 차가 좀 밀고 들어오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큰 차에게 일단 우선 통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운전하시게 되면은 네. 양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경쟁 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에 다니실 때도 이런 차량에 좀 각별히 유의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보행자 신분일 때가 아무래도 많을 예, 테니까 그렇습니다. 차량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다음 또 어떤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팁 있을까요? 이거 FIFA 위클리에 난 이제 7번째 예. 재미있는 특징인데 해변에서 이제 수영복을 입지 않고 그냥 태닝을 하면은 네. 이것은 위법이고 이제 어. 벌금을 내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도 브라질에 해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못했는데 아마 이제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태닝해도 괜찮겠지만 이제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은 예.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네. 있는 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흔한 그래서 풍경이 아닌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하라고 하니까요. 네. 기억해 두시면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파 위클리에서 공개한 또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팁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예, 마지막은 이제 이 앞에 7가지를 모두 종합한 것인데요. 네. 자, 브라질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줄 서긴 안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대개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좀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행정 서비스가 바로바로 네.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점은 또 유의를 미리 유의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피파 그렇습니다. 위클리의 공개 내용을 보니까 나의 신변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브라질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저희 외교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 이명렬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으로 임인빈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해서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동남아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예, 브라질의 경우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꼭 챙겨가야 하나요? 예. 사실 그 한국 분들 경우에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한국 분들은 바로 그 대사관 앞에 출입 그 시큐리티에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그 모든 공관들이 다 출입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여권을 보여주시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그 한국 아이디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요 네. 좀 더 출입하시는데 더 간편하시죠. 그 아이디가 없다 그래서 네. 우리 공관에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네. 그 현지에서 출입 체크는 이제 현지인 직원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의 아이디를 보여주면은 훨씬 더 통과가 빠르고 자유롭습니다. 네, 임인빈 씨 어떻게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여러 가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네, 민호킴 님께서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숙박 문제가 가장 큰데요. 브라질 할인 민박집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네. 요런 질문제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따봉코리아 사이트를 만든 거거든요. 네. 따봉코리아 들어가시면 이 그 숙박, 민박에 대한 안내들도 다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봉코리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들보다는 좀 더 네. 신뢰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따봉 코리아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네. 브라질 방문 예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호숙김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브라질에서 이동할 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국장님 어떤가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사실 브라질에서의 안전 수칙과도 사실 일치합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실 경우도 있고 또 문화체험을 위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하철은 이제 도시의 여러 군데를 다 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치안이 취약한 곳도 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하철 안에 그 분위기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실 때 이제 어떤 지역을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다니시면 좋고 네. 특히 뭐 같은 요령으로 야간에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안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외국인임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뭐 거리를 걸어가시든 또 운전을 하시든 모든 경우에 다 미리미리 이제 현재 도착하셔서 네. 특히 어떤 구간이 위험한지 또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은 또 버스는 어떤지 이런 거를 현지 그 한인회라든지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공관에도 또 문의를 하시면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편리하기도 한 반면 또 항상 위험 요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또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당부드립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한 질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명렬 국장님 모시고 이 브라질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게 될 임시영사 사무소에 관한 말씀 나눴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설렘,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의 벅찬 만남, 그리고 대자연이 선사하는 감동까지 아마 해외여행을 해본 분들이라면 좋은 추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의 치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한순간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그런 설마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한 여행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 브라질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여행하시고요.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브라질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임시영사사무소에 반드시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이브 모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